네, 안녕하세요. 건물 파는 남자 정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6일에 발의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현실성을 반영하여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월세 신고제 발의 시기와 발의자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의 시기는 2019년 8월 26일이고요. 발의자는 총 18분이시고 안호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왼쪽 중앙부터 보시면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전월세를 알아볼 때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물 주변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길거리에 배포된 교차로, 벼룩시장 등의 신문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다. 이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에서의 임대 조건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임대 조건의 협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면 신고된 임대차 정보가 해결 기준이 되고 그로 인해 신속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사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다 온 겁니다. 임차인이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낸다고 하면 받아놓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마저도 없으면 그냥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례 2.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이 다 끝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빼줄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냥 돈을 줄 때까지 살거나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하고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국은 사례 1, 2번 모두 돈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인 건데,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돈을 받아내는데 해결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법적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 3번. 정보 공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인분에게 왜 우리 집만 싸게 받으셨어요? 왜 우리 집만 비싸게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임차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이 알 권리가 만들어 놓은 분쟁에 대한 해소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답답하네요. 그래도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들을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의무자에 대한 규정인 것 같은데요. 왜 임대인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를 강요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과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왜 동의도 없이 신고 의무와 그에 따른 책임을 떠맡기세요?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여 임대차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 권리로 인해 발생하게 될 분쟁과 그 분쟁에 대한 해소 방안은 필요해 보입니다.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투명하게 신고를 했다면 투명한 임대차 거래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이 확립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안 이후 마지막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을 가름 처리토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제고.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확정일자 가름 처리로 무조건 재산권 보호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확정일자는 채권을 물권화시키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일 뿐이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권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네, 당연합니다. 외국인 분들도 국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우선 법안 자체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그 기준금액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기준금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에 하나여 신고를 하게 한 경우 신고 대상이 고가 임대주택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더라도 기준금액 3억 이하의 임대주택 임대인들에게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한 개 호실당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의 쟁점은 이렇습니다. 기준금액 산정 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시장에서의 임대차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 편인데요. 1번, 전세 보증금만 포함시킬지, 2번, 보증금과 월세 혹은 반전세 중에서 보증금만 포함시킬지, 3번, 보증금과 월세로 환산 보증금을 기준금액에 포함시킬지,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또한 2, 3번을 적용할 경우에 보증금을 소액으로 내거나 아니면 내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사글세, 연세, 깔세 방식에 있어서 기준 금액을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흔하게 발생되는 쟁점이 있는데요. 4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는 기한이 30일이 넘는 경우. 2번, 잔금일이 변경될 경우. 3번, 잔금 전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4번, 계약기간 도중 세입자가 변경되는 경우. 보통 실무에서는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의 텀을 한 달 정도까지는 임대인분과의 협의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 법안에 따르면 계약을 하는 동시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단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변경, 취소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또 신고 기간에 대한 문제보다는 신고 건수가 많은 분들, 예를 들면 다주택자나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이 사실 좀 많이 귀찮을 것 같긴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서 재산권 보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임법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요. 임차인의 보증금의 범위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경매 진행 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번, 주택 인도와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해서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가 없는 확정일자는 무의미합니다. 3번,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후순위 기타 채권자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이 받아야 할 확정일자를 정부에서 가름 처리한다고 해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 단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부분입니다. 임대인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을 해야 한다니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재산 보호는 아닙니다. 만약 정부 차원에서 진짜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임대주택을 계약한 임차인을 대신해서 전월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켜주고 그 비용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도 없이 단순히 확정일자만 부여해주고
재산권 보호에 힘써주고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엔 어불성설입니다. 자, 다음은 위반시 과태료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의 신고를 안이한 자, 미신고 시 1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자, 거짓 신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물론 신고 포상 제도도 있는데 이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본 가정입니다. 임대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있겠지만 이런 사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PC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께서 신고관청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미신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PC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께서 잘못 입력을 한 경우 이건 거짓 신고가 되는 거고요.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본 가정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개업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매매 계약 시 거래 신고를 하는 의무를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협회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월세 신고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입니다. 사실상 아직 법안 공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포가 된 것처럼 일단 법안 자체가 아직 입법 전인데 마치 입법이 된 것처럼 단정 지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세종 등 일부 대도시부터 일정 보증금 초과 시 시범적으로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시행 경과와 효과 등을 분석해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보증금에 대한 기준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3억 초과의 고가 임대주택에만 적용시킬 것인가,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환산보증금 중 어떤 금액을 적용할 것인가.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고가주택을 잡기 위한 기준금액 산정 시 고가주택에 몰려있는 대도시 위주로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편성된 지방도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고자 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해소 방안은 사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전월세 신고제의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부정보다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한 신고 의무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 기간 및 절차,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신고 방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한 이유에서 드러난 확정일자 부여가 재산권 보호 취지에 맞지 않은 점 아까 설명 들으셨죠. 또한 개인 사정상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확정일자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재산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정부 관리, 과도한 정부 개입, 과세 목적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의미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